안녕하세요. 무릎탁 조사TV의 무릎탁 조사입니다. 오늘은 사실 되게 급작스럽게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어요. 오늘 문자가 하나 왔는데 정성낚시터에서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능성어랑 돌돔 이제 방류를 한다고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소식을 알려왔는데 그래서 급하게 제가 아는 정보들을 좀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은 능성어 관련해서 제가 아는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능성어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일정한 수심대에서 약간 움푹 이렇게 수심의 변화가 있는 곳, 이렇게 물속이지만 물 웅덩이가 있는 그런 움푹 파여진 곳, 그런 곳이랑 어집 이렇게 되고요. 해질녘이랑 새벽녘에는 정말 발앞 한 2, 3m 앞에까지 회유를 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체적인 호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앞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찾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요새는 어집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치 파악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을 찾으려면 수심의 변화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수심 측정 봉돌이라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까지 굳이 구비할 필요는 없고, 제 생각에는 막대찌를 사용하시는 조사님이라면 뭐라 그러죠? 교체형 수중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2개 홈이 있어서 그 안에 것만 수중찌만 좀 교체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사님이 가지고 계신 막대찌 부력이 1호라면 그보다 더 무거운 수중찌를 쓰시면 바닥이 닿지 않았다면 찌가 가라앉을 것이고, 바닥이 닿았다면 찌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서 있겠죠. 이건 자립이나 비자립이나 반자립이나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막대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력보다 더 강한 수중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가라앉습니다. 바닥이 닿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비자립이다, 반자립이다, 자립이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체용 봉돌이 없는 경우에는 좀 저부력의 막대찌가 있어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막대찌는 막대찌끼리 교체가 좀 편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날 사용하시려고 하는 만약에 막대찌가 1.5호라면 한 1호나 그 이하의 부력을 가진 막대찌로 교체하시고, 수중찌는 원래 쓰실 1.5 수중찌를 사용하시면 바닥에 닿지 않았으면 찌가 가라앉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자리 반자리 상관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심의 변화가 있는 곳을 좀 찾으시면 되고, 어집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집의 종류는 사실 여러 가지예요. 돌무더기가 있는 어집이 있기도 하고, 녹강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파이프 형태의 어집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돌무더기 같은 어집을 찾는 거는 이렇게 막대찌로 찾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밑걸림이 있는 곳을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강이 있는 곳을 공략하시면 좋은데, 녹강, 이 원통형의 그런 어집이 있는 곳을 공략을 하실 때는 잘 생각해보면 능성어가 어집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통을 왔다 갔다 지나다니거나 아니면 통 앞에서 이렇게 곰치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미끼가 나타나면 이렇게 잠깐 나가서 이렇게 취하는 정도 수준이지, 능성어가 참돔이나 어떤 회유성 어종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미끼를 막 탐하는 그런 어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능성어가 있는 곳에 그 미끼를 능성어 코앞에 갖다 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녹강이라는 그런 원통형의 어집을 공략하실 때는 그 원통 입구를 찾으셔야 돼요. 녹강 그 원통형 어집 위를 공략하시기보다는 양 입구를 공략하시면 좋은데, 정석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와 있죠. 이제 방가로 같은 경우에는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찾으셔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능성어 미끼를 뭘 쓸지가 이제 또 고민이 되는데, 사실 능성어를 방류하는 건 이제 4월 초쯤, 지금 막 이제 방류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낚시점에 가면 생새우를 팔기도 해요. 근데 생새우는 사실 그렇게 싼 편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은 그 바다 유턴의 호지의 수온이랑 그 생새우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수온이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새우를 사셔도 금방 죽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좀 매가리가 없다 그럴까요? 뭐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생새우보다는 차라리 뭐 미꾸라지를 추천드립니다. 미꾸라지랑 지렁이 한 마리 끼셔서 미지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뭐 다른 어종도 좀 공략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굳이 이제 냉동새우랑 지렁이를 끼신다기보다는 미꾸라지랑 지렁이가 또 효과가 좋기도 합니다. 뭐 참돔이라든지 우럭이라든지 농어라든지 생각보다 참돔이 미꾸라지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꾸라지랑 지렁이를 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새우는 지금은 좀 비추드립니다. 그리고 미꾸라지를 쓰실 때는 미꾸라지의 특성상 이렇게 좀 파고든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막 파고들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집이나 녹강을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바닥권을 노리다 보면 그 녀석들이 이렇게 막 바닥을 이렇게 파고들거나 아니면 어집 사이에 이렇게 파고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능성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입질을 받기는 좀 어렵고요. 미꾸라지는 뭐 물속에 들어갔을 때 막 자기가 막 엄청 헤엄을 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한 20에서 30cm 정도 띄운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미꾸라지를 사용하실 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생새우를 사용하실 때는 뭐 지금은 이제 수온이 좀 맞지는 않지만 수온이 잘 맞을 때는 능성어나 바리까 어종을 노리실 때는 생새우를 쓰실 때는 아예 그 수중찌가 바닥에 닿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생새우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이제 뭐 유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찌가 바닥에 닿아도 생새우 자체가 바닥에 이렇게 닿는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20cm, 30cm 정도 떠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헤엄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새우를 사용하실 때는 아예 바닥을 긁는 게 좋고요. 미꾸라지를 쓰실 때는 바닥에서 한 20-30cm 정도 띄우시는 게 좋습니다. 능성어를 잡으려면 능성어의 습성에 대해서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능성어는 회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럭보다 더 회유를 좀 안 하는 편이고요. 자기가 있을 만한 은신처에서 뭐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능성어가 있을 만한 곳에 미끼를 가져다 줘야 되고요. 다만 새벽녘이나 해질녘에는 먹이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정말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러 다닙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능성어가 있을 만한 은신처를 찾아서 그곳에 미끼를 갖다 놔야 하고요. 능성어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씩 움직인다기보다는 짝을 이루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능성어가 나온 자리에서는 또 한 마리가 추가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능성어가 한번 나온 자리에서는 계속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능성어가 있을 만한 곳, 좋아할 만한 곳에는 능성어가, 거기 있는 능성어가 다 잡혀나가도 다른 능성어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성어가 나올 만한 자리, 나온 자리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능성어 입질의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조류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는 능성어가 살짝만 이제 미끼를 물어도 조류발에 의해서 찌가 이렇게 스르르 잠겨드는 효과를 보일 수 있는데,
조류가 빠르지 않은 곳, 그러니까 수차의 영향이 많지 않은 곳에서의 입질은 대부분 찌가 살짝 잠깁니다. 살짝 잠기고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능성어 같은 경우에는 뭐 참돔이나 감성돔처럼 이렇게 먹이를 취하고선 돌아서거나 아니면은 물고 가버린다기보다는 물고 자기 은신처 가까이에서 또 머물기 때문에 찌가 살짝 잠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낚싯대를 살짝 들어서 그 능성어 입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고기의 그 움직임을 얼른 캐치해내셔서 조금 더 오래 기다린다기보다는 빠른 챔질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능성어 같은 경우에는 참돔이랑 달리 견제를 했을 때 참돔이 이렇게 견제를 하면 톡톡톡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미끼를 쪼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능성어 같은 경우에는 툭 이렇게 합니다. 덩치가 좀 커서 그런지 아니면 뭐 좀 몸집이 좀 둔해서 그런지 톡톡톡 이런 간사스러운 그런 느낌보다는 툭 하는 느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여유줄을 감아주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챔질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능성어 같은 경우에는 우럭이랑 달리 이렇게 이빨이 아주 날카로운 게 있어서 혹여나 그 목줄이 뭐 쓸린다거나 해서 너무 삼키면 이렇게 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삼키지 않게 입술이나 입 언저리에 걸려서 나올 수 있게 챔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능성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다른 물고기들도 비슷하겠지만 능성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집이나 녹강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챔질을 하게 되면 위협을 느끼면 이 녀석이 은신처로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져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챔질을 해서 물고기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은신처에서 조금만 빠져나올 수 있게끔만 좀 초반에만 좀 강제 집행을 좀 하셔야 합니다. 능성어를 잡는 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 주위 환경이랑 수중 환경 그리고 조사님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요즘은 아마 초반 시즌에는 그렇게 큰 능성어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한 2kg에서 3kg 정도 되는 능성어를 방류를 하게 될 텐데 사실 2kg에서 3kg 정도면 1.5호에서 2호대 정도면 충분히 제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줄은 뭐 3에서 5호 플로팅 원줄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목줄은 못해도 그래도 한 3호 이상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드랙은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셔야겠죠. 뭐 순간적인 힘이 그렇게 강한 친구는 아니지만 원체 무겁기 때문에 묵직한 힘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또 바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챔질을 해보시면 알아요. 뭐 바닥이 딱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챔질을 해보시면 이 녀석 좀 크다,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 녀석이 바닥을 딱 붙어서 끌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바닥에서 거의 잘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줄은 좀 강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밑걸림이 생겼을 때 채비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줄은 그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바늘은 뭐 커도 상관이 없겠죠. 뭐 능성어야 뭐 입이 좀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성돔 바늘 한 7호 정도 씁니다. 7호. 그리고 정성 낚시터에서 능성어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추천 포인트죠. 먼저 방가로 라인은 지금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겨서 오집도 방가로 라인마다 다 깔아버려서 작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거는 잘 나오는 자리를 윤곽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방가로 라인을 제외한 다른 라인들을 좀 추천을 드리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물 내려오는 미끄럼틀 부분 그 부분은 뭐 제가 이제 뭐 정성낚시도 홈페이지에서 또 어집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항상 포인트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A가돌이 앞쪽에 그 사무실 앞에 그 하늘색 천막 끝나고 나서부터 그 미끄럼틀 있는 곳까지 그곳까지가 능성어 포인트로 좀 좋은 편입니다. 꾸준한 편이고요. 그래서 능성어를 잡으시려고 하신다면 내가 이렇다 할 포인트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곳을 선택하시는 게 또 좋고요. 능성어가 방류되는 가두리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능성어는 회유성이 강한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가두리에서 크게 만약에 예를 들면 A 가두리에서 방류를 했다면 그 녀석이 그렇게 멀리까지 뭐 C 가두리까지 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류하는 가두리 근처로 자리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근처에 있는 좀 어집이 좀 여러 개 모여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돌돔 이벤트도 같이 한다 그래서 돌돔 관련해서도 영상 빠르게 촬영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사님들이 적어도 보통의 조사를 올리시는 그날까지 보르탁 조사 열심히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